제가 농해수위에 온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제가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도시재생 중에서도 그 농촌재생 그리고 그 항만재생을 활용하는 지방도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늘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디자이너지만은 전통 문화를 살려보겠다는 생각에 제가 문체위 들어가서 이제 그동안 상임위 활동을 했었고요. 이제 뭐 부득이하게 제가 그곳을 떠나게 되면서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데가 농해수위였습니다. 저를 받아주신 그 위원장님이야 여러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제가 열심히 그 항만 재생과 그리고 농촌 재생 그리고 그 삼면이 바닷가로 둘러진 우리나라의 그 모든 항포구들을 중심으로 한 그 지방도시 재생에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어촌 뉴딜 300의 그 기본 컨셉을 보면 낙후되어 있는 어촌 그리고 그 항포구들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한 번에 이 얘기 모두를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 이제 사안들이고요. 앞으로 시간 되는 대로 오늘도 이 세 가지 얘기들을 제가 쭉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참으로 그 저는 이 장관님의 이력을 보면서 정말 뭔가 그 일할 수 있게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됐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제일 먼저 제가 그 북유럽의 그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들의 그 항만 재생에 대한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세 도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첫째가 말매입니다. 장관님 미소를 오랜만에 오늘 떼시네요. 두 번째 이따 오후에 제가 두 번째로 하펜시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로테르담의 사례를 하려고 합니다. 그 관심이 있었던 그 항만 재생의 사례를 제가 이 서적과 자료를 보면서 쭉 공부를 해왔고 지난 추석에 아주 급히 서둘러서 제가 비서들과 함께 지역의 전문가들을 동원을 해서 이 세 도시를 보름 동안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우연히 제가 해수부로 오게 되면서 이 말미에 계시던 장관님의 이력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 질의로 제가 말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장관님의 그 전공이 항만경제학이라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이 항만경제학은 주로 그 물동량에 관련되는 것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요즘에 그 유럽, 그 북유럽 일대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이 항만 재생에 관련되는 그 거기서 발생하는 그 경제학에 관련돼서는 지금 다시 얘기들이 혹시 없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 이제 박사 학위는 항만 경제학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썼기 때문에 타이틀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런 분야 항만 재생이라든가 워터프론트 리디벨롭먼트에 관한 WFRD에 관해서는 제가 또 연구 분야고 또 이 항만이 이제 더 이상 선박이 대형화 고속화돼서 항만이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질 때 도시에 이 아주 흉물로 남아버리고 이것을 다시 재생하는 그런 연구를 뭐 선진국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사례가 많은데 저도 연구의 주요 관심 사항이기도 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많이 배우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지금 그 이 장관께서 그동안 연구한 것들 유럽에서 지금 있었던 여러 사례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 농촌에 그리고 우리 그 이 어촌에 그리고 항만에 이 사업을 이제 예산도 나오겠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적은 돈으로 큰 효율을 얻어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항만 재생을 지금 우리나라 사례를 제가 쭉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역이 살아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지역이 살아난다면은 지역의 사람들이 내려가게 됩니다. 인구가 지역에서 지금 줄어가고 있는 지역의 인구가 늘게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관광객이 내려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우리가 한번 이 항만 재생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항만 재개발에 있어서 이제 그 말매의 그 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매를 이 공부할 때 알아볼 때는 사람들이 다 조선업이 사양화되면서 조선소가 있던 자리에서 뭐 크레인을 뭐 얼마에 팔아서 말매 눈물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제가 가서 실제로 거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 얘기, 말매 조선소 얘기가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적은 돈으로 한 1000세대의 그 주거가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도시가 그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지역의 관광객까지 오면서 이 다시 말매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조선은 죽었어도. 그래서 그 도시에 대해서 잠깐 한 1분만,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예. 말매의 그 지금 단지 계획의 그 성공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예시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2008년부터 여기 오기 직전 약 11년간 살았는데요. 80년 중후반까지 산업도시였습니다. 말모를 특징짓는 산업은 딱 두 가지인데 조선소하고 시멘트 공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시멘트 공장이 먼저 문을 닫았고요. 거기 노천광선 부지가 아직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조선소가 최종적으로 80년, 87년에 문을 닫고 마지막으로 했던 크레인이 2002년에 우리나라에 팔렸습니다. 현대중공업으로 팔렸는데요. 그러면서 도시가 엄청난 이제 혼란을 겪게 되고,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죽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리팔루라는 그런 이제 시장이 취임하면서 말모 재생이 들어갔는데 말모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화도시, 교육도시, 환경도시, 첨단 IT 도시 해가지고 완전히 바뀌었는데, 물론 그 전부 과정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말씀 다 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아무튼 지금 보시는 이 지역이 조선소 부지인데,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아파트 가운데 있는 게 아파트입니다. 저기 90도 완전히 틀어져서 올라가면서 틀어진 건데 터닝 토르소죠. 터닝 토소라는 그런 아파트인데요. 그 조선소에 있던 크레인이 일종의 랜드마크였는데, 이 스웨덴 남부가 평평합니다. 그래서 이 랜드마크가 없었는데 조선소 크레인이 없어지면서 주민들이 요구에 투표에 의해서 요 건물이 디자인돼 가지고 이제 설립이 됐는데, 요 지역 전체가 지금 재생된 제가 전형적인 지역입니다. 좀 천천히 나중에 또 말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이 말매를 가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제가 첫 번째 사례로 말매를 든 이유도 그렇습니다. 가장 적은 규모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매 모델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 재생, 항만 재생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동네에서 600세대에서 1000세대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이 터닝 토르소도 아파트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 터닝 토르소를 보면은 이들이 항상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보면 가운데 아이코나이즈가 된 뭐 하나가 옵니다. 건물이. 그리고 나머지는 다 6층 이내입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항구재생, 항만재생, 이 농촌 뉴딜을 하면서, 이 어촌 뉴딜을 하면서 그 고층 아파트들을 우리가 지금같이 이렇게 짓기 시작하면요, 그 도시는 그냥 그 아파트 주민들의 도시로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앞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이 앞쪽 도시들은 전부 6층 이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분양을 어느 한 곳에 한 것이 아니라 작게 잘라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작게 잘라서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분양을 받은 그 업자들이, 개발업자들이 나름대로 다른 건축가들을 고용을 해서 다른 건축물들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체 계획을 한 사람이 그 유명한 그 파리의 뽕피두 센터로 유명한 렌초 피아노가 이 마스터 플랜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게 한 번에 3년 동안에 하면서, 이것이 오래된 도시에서, 14세기 도시에서 이 다 죽어가는 조선을 그 뒤에 만들어진 이 주거단지를 마치 오래된 도시같이 시골집같이 이렇게 비틀어놨다는 겁니다. 이 안에가 흔들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의도적인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빨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 도시가 인형의 집 같은 도시, 이건 접니다. 뒷모습이고요. 안에 보시면 이 바닷물이 끌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한 집 한 집이 다 단독택과 아파트들이
이렇게 비틀려서 시골집 같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환경 친화적인 이 말매를 보면서 불과 4년밖에 걸리지 않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어떻게 이 신흥 도시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을까? 그리고 이 모델이 우리나라의 지방 도시에 간다면 얼마나 훌륭하게 각각의 도시를 그 지방의 특색에 맞춰서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트장 따로따로 다 있고요. 있을 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파트 6층 멀리 터닝토로서 보이고요. 그리고 각기 다른 건축가들이 만든 이 건물들이 오피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1000세대 정도의 집들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매를 먼저 선택하고 이렇게 주거단지를 우리나라 소도시, 바닷가 도시를 중심으로 이런 개발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제 질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예, 도시, 그러니까 기존의 항만 부지로 이용되던 곳이 이렇게 재생되는 곳은 얘는 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볼티모어라든가 몬트리올이라든가 런던의 도크랜드라든가 아까 하펜시티 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다 이제 기존에 있는 구조물을 잘 활용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레전 스포츠 쪽으로 했다든가, 그러니까 기존의 옛날 창고를 화물 창고를 갖다가 없애버리지 않고 그걸 갖다가 뭐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지금 보이신 것처럼 이제 주거 어코모데이션으로 개발했다는 건데 크게 두고 지금 다 여기 지금 말씀하신 이곳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곳이고 친환경적으로 아까 그 가운데 물은 중수입니다. 중수. 그러니까 집에서 나오는 그 하수를 오수를 이 정화 뭐랍니까 이 퓨리피케이션 시켜가지고 그 물이 다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아주 친환경적으로 개발했다 해서 우리나라 방송사에서도 많이 취재를 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굉장히 도시 재생의 모범이 되는 그런 예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 10년 동안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이렇게 건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 더 말씀. 한국의 도시들하고 연관시켜서 이 정도 규모라면 충분히 할 만하다라는 그런 느낌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